네, 2단은 평면도형이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다각형 뜻이 뭘까요? 네,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여야 되기 때문에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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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자, 이렇게 만들어진 도형을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부르고요. 직선, 직선, 네, 직선, 곡선. 자, 이런 것은 다각형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다각형은 자, 이게 선분이죠. 네, 선분으로 둘러싸인 자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르고 선분 말고 자 이처럼 곡선이 있는 이런 경우는 다각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 이 선분들이 만날 때는 각이 생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각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각형 뜻을 알겠죠? 네,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자, 이런 점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자, 이런 점들을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자,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네, 이런 선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선분들을 우리는 자, 변이라고 부르죠. 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자, 요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안에 있는 각이라고 해서 우리는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자, 내각이라고 불러요. 내각은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오각형이니까 5개 있죠. 네. 자, 안내자를 써서 자, 안에 있는 각을 내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변의 연장선을 그리면 자, 그리고 이 변도 연장선을 그리면 각을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왜? 이렇게 직선이 만나면 교각이 4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각을 내각이라고 할 텐데요. 이 각은 뭐라고 할까요? 네, 이 각은 자,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각은 자,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각형의 구성 요소 이런 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런 선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변이라고 부르죠. 변은 영어로 사이드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사이드. 네. 자, 그리고 자, 안에 있는 이런 각들을 뭐라고 부르죠? 네. 자, 내각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각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바깥에 있다고 해서 외각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각형 중에서 자, 아주 이제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대표적인 자, 정다각형을 볼 겁니다.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도형이라고 했는데 이 정자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이 정자는 아마도 발을 정자를 쓰겠죠. 자, 이 발을 정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이 정자를 붙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삼각형에서 자,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이때 각도 모두 같으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네.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주죠. 그쵸? 그래서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우리는 자, 정삼각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사각형은 자,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나요? 네,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네, 조금 어렵죠, 그죠? 네. 내려볼까요? 자, 이 정도는, 네. 자, 이렇게 놓아 봅시다. 이렇게 놓았을 때 이 5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요. 이 각의 크기가 모두 같으면 뭐라고 부르나요? 네, 정오각형이라고 부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정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여기 정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을 때 이 정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사각형에서는 자, 네 변의 길이만 같은 게 뭐라고 부르죠? 네 변의 길이가 있어요. 사각형이 있는데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답니다. 자, 이렇게 변의 길이는 같은데 각이 다르대요. 이렇게 같고, 자, 이렇게 같답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마름모라고 불러주죠. 네, 마름모라고 불러줍니다. 혹은 각이 모두 같답니다. 그런데 변의 길이는 다르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직사각형이라고 부르죠. 네, 이걸 직사각형이라고 부르고 얘를 마름모라고 자 불러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정자는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야 하고 각의 크기도 모두 같은 그런 다각형을 우리는 정다각형이라고 불러줄게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한번 이제 구해볼 텐데요. 먼저 대각선의 뜻을 알아봅시다. 자, 대각선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 여기 자, 이런 오각형이 있을 때 그리고 한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자, 이웃하지 않은 점으로 자, 선을 연결했을 때 자, 이 선을 자,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는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대각선은 자,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대각선을 구하는 법인데요. 자, 삼각형의 경우에는 대각선이 없죠. 그쵸? 자, 한 점을 정했을 때 두 점 모두 이웃하고 있기 때문에 자, 대각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사각형은 어떤가요? 네, 사각형은 한 점을 설정하게 되면 이웃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리고 이 점을 설정하면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어서 대각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각형은 어떤가요? 자, 오각형은 다시 그릴게요. 자, 이렇게 오각형이 있을 때, 자, 한 점을 설정을 하게 되면, 자, 이 한 점에서, 자, 이웃하지 않는 점으로 연결하는 선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고요. 여기도 두 개가 있을 수 있군요. 그죠? 여기는요, 자, 연결하려고 했더니 이쪽은 연결되었으니까 이렇게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총 5개가 나오는군요. 자, 이처럼 대각선을 그려서 찾을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뭐 한 팔각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12각형이라든지 이런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조금 그리기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다가 한두 개를 빼먹으면 틀리기도 쉽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자, 지금 이렇게 큰 다각형에 대해서도 대각선의 수를 찾을 수 있도록 자,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오각형을 일단 지워서 볼 겁니다. 자, 오각형에서 한 점을 정해 봅시다. 이 점을 정해 볼 겁니다. 네, 이 점을 정했습니다. 자,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몇 개입니까? 네, 방금 보았듯이 두 개죠. 자, 그러면 왜 두 개인지를 이렇게 팔각형이나 12각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자기 자신에게는 점이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양옆에 있는 꼭지점에는 또 대각선을 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대각선은 이웃하지 않은 점과 연결한 선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 오각형, 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은 총 꼭지점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양옆에 있는 점을 뺀 나머지만 대각선을 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2개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오각형이니까 점이 5개가 있겠죠, 그죠? 네, 5개. 그런데 이 점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대각선을 긋지 못하고 이웃하는 두 점에게도 대각선을 긋지 못하니까 그런 점은 빼면 두 점으로 대각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점은 몇 개입니까? 이 점에서의 대각선의 수는 2개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점의 수는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러면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2개인데 점이 5개니까 5를 곱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대각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 점에서 카운트를 하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면 한 대각선을 이렇게 세기도 하고 이렇게 세기도 하기 때문에 2번 셉니다. 그러면 2번 셌으니까 우리는 앞에서 계산한 값을 2로 나눠줘야지 대각선의 수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가 나오죠? 아까 대각선을 그어봤더니 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같죠? 네, 팔각형을 한번 해봅시다. 자, 팔각형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팔각형이 있어요. 자, 이 팔각형의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자, 팔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죠? 꼭지점이 몇 개죠? 8개입니다. 그죠? 8개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대각선을 긋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이 점으로도 대각선을 긋지 못하죠. 그래서 2를 뺍니다. 또 그랬더니 5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5개랍니다. 팔각형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대각선을 긋지 못하고 양옆에 있는 점으로도 대각선을 긋지 못하니 이만큼을 빼고 즉 3을 빼겠다는 겁니다. 빼서 나온 값이 5. 즉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5. 자,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5개인데 점은 8개니까 곱하기 8. 그런데 대각선은 이렇게 긋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긋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긋기도 하고 이 점에서 또 대각선을 그으면 이렇게 긋기도 하니까 2번 세니까 나누기 2. 그래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20개가 나오죠. 그쵸? 네. 자,
N각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N각형이 있어요. 자, N각형이 있으면 자, N각형의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를 찾아봅시다. N에서 자, 자기 자신에게는 대각선을 긋지 못하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점으로도 대각선을 긋지 못하죠. 그죠? 빼면 n-3이라는 수가 나오죠. 그죠? 이게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 그런데 이제 N각형이니까 꼭지점이 몇 개입니까? N개 있죠? 그래서 n-3 곱하기 n. 자, 그리고 대각선을 두 번 계산하는 거니까 나누기 2를 해서 자, 중복된 것을 빼주면 이게 대각선 관계식이겠죠. 그래서 2분의 n-3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수를 이제 계산할 때는 이 공식을 기억해서 그냥 바로 대입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러면 12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잠깐 적용해 볼까요? 12각형이니까 여기 있는 n이 10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12 곱하기 12 빼기 3을 자, 2로 나눌 거예요. 자, 이렇게 약분을 해서 6이라고 쓰면 자, 6, 9, 54. 자, 대각선의 수는 몇 개입니까? 네, 54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네, 이렇게 대각선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식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이 공식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해되시죠? 네. 자, 일단 내용 여기까지만 해봅시다.